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된 후 새로운 행복을 찾고자 했던 한 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의 설렘부터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문제들까지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다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마치 지난 2년간의 제 삶처럼 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 68, 이름은 정수진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마다 여보, 커피 한잔 할래? 라고 묻던 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2개의 커피잔을 식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자녀들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러 집안일을 도왔고 딸은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은 정박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은 짙어졌습니다. 밤이면 텅 빈 침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전화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던 중 우연히 실버 데이팅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며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어느새 밤마다 앱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강민수 씨는 72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와 세련된 매너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점쳐가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데이트는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지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 손수 골라지는 꽃다발,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대화.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다는 딸의 말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그의 이런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재혼에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꿈꾸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고 설렘을 가려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결혼 후에야 드러났다는 것을.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재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7년도 생략한 채 작은 웨딩홀에서 간소하게 식은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강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첫 번째 등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서랍 속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과금 고지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카지노비 3,000만 원, 사채이자 연체금 2,000만 원, 각종 대출 독촉장, 그리고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 갈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로 한 것뿐인데 운이 안 좋아합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테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우아한 매너와 세련된 말투 뒤에 감춰진 진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남편 빚 갚을 거예요. 말 거예요? 새벽에 울리는 독촉 전화, 현관문 앞에 붙은 독촉장. 주위 일사는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변해버렸습니다. 밤마다 그랑에 떨며 잠들지 못했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그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빚을 갚자 강일수 씨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제 부부인데 재산도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소? 처음에는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몸이다. 서로 도와야지. 그의 말은 마치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들렸고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20년 넘게 다니던 수치화 학원에 내던 수강료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제 통장은 바닥이 났고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짙어지는 한숨뿐이었습니다. 왜 그때 좀 더 꼼꼼히 살피지 않았을까? 왜 혼인 신고 전에 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성연이라는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며칠 전 또 다른 도박빚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아둔 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자녀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반대했던 자녀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자녀들이 점점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이봐요. 당신 재산의 일부를 나한테 증여하는 게 어때요?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의 말에 흔들렸지만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재산은 아빠와 40년 동안 함께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남매의 미래이기도 해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다 줄 순 없어요. 아들의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더 감정했습니다. 변호사님과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급기야 딸은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어떡해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면 찾아오던 손주들도 이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기 싫어요. 손주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일수 씨는 명절마다 어김없이 재산 문제를 꺼냈고 그때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명의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재산을 지킬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니까요. 딸의 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경계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때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의 반응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담임 수시의 요구가 점점 더 과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던 딸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상식적인 전화로 대화를 줄여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의 정이 재혼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의 문제였고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상신을 함께 해온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예산 문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저는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치치와 교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는 동창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비록 혼자였지만 저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와의 결혼 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간섭이었습니다.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있나요? 우리 같이 늦잠 자요? 이제 부부인데 따로 다닐 필요 있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의 관심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점차 그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신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 한다? 집에서 나랑 있는 게 좋지? 아침 산책을 나가려 하면 좋은데 어디 나가냐며 말렸고 식지와 교실에 가려 하면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라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식지와 교실을 그만두던 날 붓을 정리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마치 제 인생의 한 조각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점점 저는 답장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몸을 비틀어서 뭐 하려고 그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그의 빈정거림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점점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요가복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동창 모임은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인들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험담이나 하고 처음에는 그의 눈치를 보며 한 달에 한 번으로 모임을 줄였다가 결국 완전히 갈 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소중한 만남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시끄럽다며 틀지 못하게 했고 즐겨보던 드라마도 유치하다며 비웃었습니다. 집안에서 요리하는 방식까지 간섭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가정을 책임져온 제 경험과 감각은 점점 무시당했고 제 목소리는 작아졌으며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한 불안으로 깊어진 눈가의 주름, 수심이 가득한 눈빛. 한때 밝게 빛나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전 저는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는 결국 저의 정체성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강민수 씨는 자신의 건강이 되게 가벼운 고혈압이 있는 정도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름 식사를 조절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그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발작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힘겹게 일어난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다며 왜 이제서야 오셨냐고 질책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심근 정색 정력이 있었고 이미 2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24시간 그의 건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을 재고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는 무형식으로 따로 준비해야 했고 운동도 반드시 제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그의 이 말에 죄책감을 느낀 저는 더욱 헌신하려 했지만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정원 진료는 일주일에 3번 심장내과, 심장과 당뇨병 클리닉을 번갈아 다녀야 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픽시비는 만만치 않았고 병원에서 긴 돼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매번 진료 후 많아지는 투약과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저를 깨웠고 저는 여러 번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응급실 호출은 이제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자는지 씨,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니다. 병원 간호사의 말처럼 저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만성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지만 제 건강을 돌볼 저를 조차 없었습니다. 반면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투정과 짜증은 저를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약을 가져와? 밥이 싱겁잖아.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감기로 열이 나도 그의 약과 식사를 챙겨야 했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당신도 아프면 누가 나 돌봐준다? 그의 이 말에 저는 제 건강을 뒷전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미래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것이며 결국에는 더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 68.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질문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전체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간병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질문을 결심했을 때 저는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잠들기 전 나누는 따뜻한 대화, 아침에 깨어나 마주하는 미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 이런 꿈을 안고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는 그에게 말을 걸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저의 관심사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시끄럽다며 틀지 못하게 했고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도 유치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저의 취향과 관심사가 하나도 교정당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점점 가슴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갔습니다. 자는주 씨,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연락을 받아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의 기분은 어떨지, 건강 상태는 괜찮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고 저 역시 연락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 집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잖아. 손주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여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는 약 먹었어? 내일 병원 가야 해. 그저 무미건조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딸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빈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노인이 무슨 우울증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비록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의 고독은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고독감. 그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메마르고 지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이지만 단단한 삶이 둘이지만 외로운 삶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결혼 생활 1년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날아갔지만 자녀들의 도움으로 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의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의 조언대로 하루에 하나씩 제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 생활 리듬 되찾기.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회적 관계 회복. 용기를 내어 실제가 되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주 2번 실제가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말과 함께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들으며 보내는 주말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건강관리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기본이고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원에서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노년의 질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제 경험을 통해 노년의 질문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세요.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명품 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재산 문제를 공증을 통해 명확히 하세요. 신용조회는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구체 상황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재산 분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공동명의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2.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노년의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이는 곧 두 사람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공유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세요. 앞으로의 간병 계획을 미리 논의하세요. 각자의 의료보험과 요양보험을 점검하세요. 3.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친구관계, 일상의 리듬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통장과 재산은 분리 관리하세요. 취미 활동과 친목 모임을 유지하세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일상의 리듬을 포기하지 마세요. 4.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결혼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예산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깊은 고독에 빠질 수도 있고 행복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예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기를 설정하세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유지하세요. 5.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에 쫓겨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이 유일한 해답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조금은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평화로움을 발견합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며 함께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화사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